예, 이 얘기는 잠시만요. 정부 당국의 발표대로 대구 확진자 수도 무려 1,100명을 넘었습니다. 음압병상이 1,000개가 조금 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병상 부족 사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권영진 대구시장이 연일 호소하는 가운데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지사는 애초에는 각각 다른 결정을 했었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보내겠다는 건 병원을 통째로 비워서 최하 100에서 200~300명 이렇게 경기도로 보내겠다는 것이어서 수송이나 이송이나 이런 과정에 이 감염 가능성을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죠.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데 우리 경기도가 통째로 병원을 비워서라도 받아주겠다. 어제도 총리실 주재 대책회의에서 그 제안을 해서 검토 중입니다. 예, 권영진 시장의 발언 바로 이어서 들어보실까요? 대구 경북의 환자들을 받아들여서 병상을 내주기가 참 어려운 사정인 것 같습니다. 조금은 안타깝고 아쉽지만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구를 잘 막으면은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김태현 변호사님, 이 대구의 호소를 받아들인 건 처음에는 박원순 시장밖에 없었던 겁니까? 그렇죠. 이제 오늘 아침에 이재명 경기지사 인터뷰도 저도 출근길에 이제 라이브로 들었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재명 지사는 이제 아까 들으시는 그런 이유들, 수송 과정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거부를 한 거고, 그런데 이제 박원순 시장은 이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데 사회자가 묻습니다, 이재명 지사한테. 박원순 서울시장은 받아들였던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재명 지사는 어떤 취지의 대답을 했냐면, 서울과 경기도는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고, 서울이 아무래도 경기도보다는 시설적에서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애둘러 이제 피해 가는데, 오전까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뭔가 조금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박원순 시장과 대비돼서 좀 너무 좀 야박한 건 아니냐, 이런 좀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은 이제 오후 들어와서는 이재명 지사가 입장을 조금 바꿨죠. 이제 본인이 얘기했던 오해고 중증 환자는 받겠다. 경증 환자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뒤늦게 수용을 했습니다. 근데 조수인 부장, 이게 좀 여러 가지 뒷말들이 많은 이유가 경기도지사 입장에서는 이 확산도 막고 음압병실을 기본적으로 확보를 좀 해놔야 되기 때문에 물론 지금 논란이 있자 좀 뒤늦게 수용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애초에 이재명 지사의 판단이 또 맞았다는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가령 이제 이동의 단계에서도 그렇고 또 음압 병실이 과연 있는가 이런 어떤 수급 문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는 이재명 경기지사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을 한 것인데 저는 그 표현의 방식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가령 권영진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절박해서 어떤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고 또 따로 전화통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답을 SNS에 올렸어요. 그거 자체가 저는 되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진솔하게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이런 점이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좀 설득을 했어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문제는 어떤 지자체 간의 협상에서 이루어질 문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중앙정부가 나서줘야 돼요. 이럴 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청와대의 기능이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가령 권영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어떤 그 민간 의료진이라든지 공중보건의가 휴가를 내고 대구 경북을 찾아서 벌써 200명 정도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니 군의관으로 좀 보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군의관을 파견할 수 있는 그런 지휘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여기 대해서 발언이 없지 않습니까? 컨트롤타운 청와대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더 나아가서 이런 세심한 어떤 자치단체 간의 조정 역할을 청와대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직접적인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나서줘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글쎄요, 지자체장들도 처음에 입장이 좀 갈렸다가 이제 뒤늦게 수용한 경기도지사 얘기도 있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병상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마스크 문제를 언급했었지만 정부의 말만 믿고 오늘 약국과 우체국을 찾았던 일반 시민들이 허탕을 쳤다는 보도가 오늘 오전부터 쏟아지고 있습니다. 준비도 안 해두고 홍보부터 했다는 이런 원망일 텐데요. 결국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구하기 힘든 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약국을 좀 많이 돌아다녀봤는데 없더라고요. 대책이 어떤지 봤는데 제가 이제 어디서 그걸 구입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 품절이더라고요. 하나로마트 갔더니 없어가지고 못 구했습니다. 당국에서 말한 거하고 현실하고 아직 연결이 안 됐다고.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스크 수급 불안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전사적으로 수출까지 받고 대통령이 자, 마스크 이제부터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으면 준비가 다 됐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현실이 좀 많이 달랐던 모양입니다. 정말 답답한 일인데 정부 발표대로면은 오늘 그 우체국이나 약국 하나로마트에서 마스크 350만 장이 풀렸어야 되는데 예. 그걸 믿고 현장에 갔던 우리 시민들이 다 거의 헛걸음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그 정부 쪽에서는 이제 계약과 배송 이런 문제로 좀 시간이 걸린다 이런 것 같고 업자분들도 이제 기존 계약해서 납품하는 루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다시 하려면은 실무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아마도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도 꽤 많기 때문에 수출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 일단 내일 100만 장을 푼다니까 일단 기다려보긴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100만 장이 풀린다 하더라도 현재 수요에 비하면 굉장히 좀 너무 적은 양이죠. 그래서 결국 부총리까지 고개를 숙였고요. 조수인 부장. 그런데 저하고 사실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꾸준히 이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부족한 마스크가 부족한 데는 시골에 계신 노인분들이 가장 이 마스크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쭉 해오셨잖아요. 예, 저에게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문자 등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금 마스크가 필요한 사람,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읍면 단위에 있는 나이 많은 분들이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가 세심하게 살펴줘야 된다. 왜냐면요, 우체국 같은 경우, 대형마트 같은 경우 시골은 없거든요. 예. 우체국 한번 가려면 버스를 타고 30분 이상 가야 되는 지역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노약자들, 특히 보조기구를 가지고만 이동을 하시는 분들은 아예 가지 않게 됩니다. 마스크가 아예 살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렇다면은 질병이 있어도 병원을 가지 못하는 사태까지도 빚어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통화를 몇 번 해봤는데 어떤 청년 회장이라든지 이장이라든지 면장 집에서 실제 돈으로 살 수 있게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좀 전달해줘도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저는 정부에 대해서 참 못마땅한 게 25일 날 발표가 있었습니다. 26일 0시부터 농협이라든지 하나로마트라든지 우체국에서 살 수 있다. 동네 약국에서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렇죠. 26일 0시 이게 굉장히 무색해진 겁니다. 어떻게 준비도 전혀 되지 않고 이런 발표를 할 수가 있을까요? 또 한 가지는 약국별로는 100장씩만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국에 가서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스크는 5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 약국에서 20명한테 팔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대책이 어떻게 대책입니까? 정말 지금 늦었지만 발표 하나에도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 그리고 세심하게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국민을 오늘 화나게 한 마스크 혼선, 결국 경제부총리까지 사과를 했습니다.